그러니까 그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그릇, 우리가 이제 그릇의 유용함은 그 비어 있는 곳에 있다. 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담아 먹으려면 아무리 예쁘게 디자인해도 결국 그의 목적은 물을 담아 먹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물을 담아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건축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서도 결국 내가 한 거는 그저 그냥 껍데기 만드는 거, 껍데기 아래 아름답게 치장하거나 네네네. 껍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런 작업을 해왔지 결국 그 건축물의 본질, 공간에 대해서는 무엇을 채워 넣을지도 참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공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했구나. 그리고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서 있을 때 과연 어떻게 그 공간을 쓰겠는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네네네. 어떻게 느끼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해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게 가장 큰 모멘트였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대학에서 어떤 교수님이나 어떤 분도 공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봤어? 어찌 보면 느껴보지 못한 거를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해준 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내가 진정 건축을 잘하려면 내부 공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실내 디자인을 이제 공부하게 됐고 결국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럼 우리 실내 디자인이 예전에 교수님 공부할 때는 없었던 학부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이 실내 디자인, 공간 개념이라는 게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까? 주목을 받은 거는 거의 한 90년대에 들어와서 사실 얼마 안 됐네요. 네.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럽에서는 실내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에서의 전문 분야로 있었고 또 미국에서는 실내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하고 또 전문 디자이너들이 있었고 또 일본에서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제가 몸납꾼 협회가 이미 33년 정도 됐기 때문에 미리 선배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고 또 일반인들이 또 원하고 하게 된 거는 극히 많이 오래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이거는 정말 내 작품일까 너무 아까워, 너무 대단해라고 하는 것 좀 한 두세 개만 좀 설명해 주면 어떤 거예요? 네. 좀 어렵습니까? 네. 사실은 디자인이라는 게 순수 예술과 달라서 자기 의지대로만 표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클라이언트의 그렇겠죠. 요구도 있어야 요구도 있고. 또 이 공간 작업을 한다는 것은 예산의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작업을 들려 그러면 저는 이 공간 자체가 어떤 기업이나 브랜드를 나타내는 거에 좀 관심이 있는데요. 상징성이네요. 상징성이죠.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했던 게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TTL 존이라고 있었습니다. 잘 알죠. 그러니까 코엑스에 있는 TTL 존을 제가 했었던 거고요. 이제 거기다가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건강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은 겁니다. 거기에 오면 깨끗한 공기, 왜냐면 지하 공간이니까 깨끗한 공기 그리고 지하 공간에서 느낄 수 없는 그림. 그래서 이끼를 굉장히 많이 집어넣고 제가 가봤는데 굉장히 부드러운 선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부분 있는 거는 영화를 보기에 대기할 때문에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좀 좋은 건강한 차. 거기서는 커피를 제공 안 하고 이제 티를 주로 제공하면서 약간 개념적으로는 뒤에 약간 철학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건강이라는 개념으로 작업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했던 게 지금은 이제 바뀌었는데요. 광화문에 KT 스퀘어라고 하는 아트 스퀘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전에 이름이 T샘이었습니다. T가 KT의 텔레커뮤니케이션인데 T샘이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거기도 나름 KT의 브랜드가 좀 나타나도록 컬처 센터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걸로 제가 2006년도에 건설부 장관상을 받았었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인테리어 그해 디자이너로. 교수님, 교수님의 작품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공간 개념, 실내 인테리어를 한다는 게 나의 창조성도 있지만 또 기업의 이미지를 또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많이 어디 해외에서 강연 요청이 많이 있는데 하면 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요. 주로 강연을 하는 내용이 사실 그겁니다. 스페이스 브랜딩이라는 건데요. 스페이스 브랜딩이라는 건 공간 자체가 아까도 말했지만 기업이나 그 개인화를 드러내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대표적인 경우가 그 애플 스토어라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애플 스토어도 애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그 모든 것들을 그 스토어에 담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 자체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고 기업의 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또 나름 이 매출의 시너지가 일어나는 공간이고 그래서 뉴욕의 애플 스토어가 핍스 애버니에 있는 애플 스토어가 오픈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고 24시간 운영을 하거든요. 굉장히 획기적인 발상이었는데 그 단위 면적당 매출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팔려고만 계획했던 그 공간이 아니고 어찌 보면 디자인을 그렇죠. 기업의 문화를 담아내니까 그게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때 우리 교수님께서는 최근에 뭐 또 한류 또 한국의 문화를 또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는 또 디자인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쪽으로도 또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우리의 것을 좀 그 기존에 뭐 관광객들이 와서 볼 게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또 많은 또 한국에 좋은 디자인이 많잖아요. 실내 디자인이요. 많습니다. 좀 어떻게 좀 표현하고 싶으세요? 저는 굉장히 이 한국은 한류가 우리가 스스로가 깜짝 놀랄 만큼 그런 느낌이라면 디자인도 곧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특히 젊은 디자이너들의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고요. 또 하나는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들이 디자인하는 것들도 굉장히 훌륭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를 소비하는 폭이 굉장히 증대됐다. 그리고 그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 학교 얘기를 하자면 학교에서 좀 인기 있는 교수님입니까? 무서운 교수님입니까? 둘 다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 교수님이 아까 30년 이상을 걸어오셨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잠깐 하다가 또, 이게 내게 아닌가? 또 좌절하고 또 포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좀, 우리 그런 후배들에게 어떤 말씀하고 싶습니까? 조금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우리 협회에 제가 취임을 할 때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참, 내가 이렇게 무식해서 좀 모자라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왜 했느냐면, 제가 저희 선배들이 굉장히 저를 이제 끌어주고 도와주고 또 이렇게 좋아해 주셨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한 번도 의문을 갖거나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이후에 보상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 그 순간순간에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한다는 삶을 살았거든요. 어떤 경우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이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너무 시간을 낭비한 것은 아닐까? 맞는 길인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과정들이 또 주는 교훈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교훈들이 또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도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얻을 수 있으니까 또 행복할 수 있는 거고요. 뭐 누구 얘기대로 인생은 행복한 거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애티튜드를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좀 중간 과정을 힘들어하는 것들을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가장 크게 비교잖아요. 그렇죠. 비교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나를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위치에서